오늘 저희가 갖고 온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네. 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방향이 아닌 속도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속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방향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학 책, 트렌드 전망책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관련되어 있는 분야, 내가 아이 엄마면 교육 분야, 내가 운동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 관련 분야,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 관련 분야, 우리처럼 크리에이터 일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이 그대로 녹아있는 책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아까 조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실용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 감안하고 봐도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느끼던 것들, 물론 이제 이게 전체 시장을 100% 다 커버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한두 번씩은 경험했거나 봤거나 느꼈던 것들, 저거 썼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방향과 속도적인 측면에서 풀어주고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20년의 그런 기조가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보인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 기조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변하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스피디하게 한번 트렌드를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네, 일단 10개의 키워드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지난 키워드 리뷰하고 그런 것들은 책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 방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 이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10개 단어는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단어고 COWBOY HERO 이렇게 10개의 영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방송을 역순으로 듣는 분들도 있고 트렌드 코리아를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게 2007년도부터 14년째 나오는 책이고요. 매년 그 해에 띠 12간지 중에서 띠를 하나의 메인 키워드로 해서 단어를 조합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소해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해에 대한 단어를 뽑았고 항상 이제 10개 트렌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소해에 다 해당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10가지 알파벳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단어가 카우보이 히어로다. 네, 그러면 카우보이 히어로 정말 이 소같이 날뛰는 이 코로나를 때려잡을 정말 카우보이 히어로가 우리 모두가 각자가 되길 바라면서 정말 마스크 잘하고 손 청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카우보이 히어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해오고 있지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는 우리가 더 어떻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코로나랑 싸워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브이노믹스. 경제 전문가인 빠숑님께서 2021년은 좀 어떨지 경제부동산이. 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걸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진짜 역사적으로 전혀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물론 스페인 독감도 있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 뭐 흑사병 시대가 있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경험한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현재 겪는 아마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나온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위기였었고,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작년에 코로나 시대가 팬데믹이 올 거라고 예상 안 하고 만든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2020이. 그렇죠. 근데 이제 2021은 코로나 시대를 가지고 썼는데 작년 책이랑 이번 책이랑 이 결이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있고 섹터들이 있을 텐데 그에 비해서 또 오히려 부각되는 섹터들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그 섹터들을 차근차근 준비했던 방향성들은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이 책에서 나온 대로. 근데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런 것들이고 그 전부터 조금 위태위태했는데 좀 위태했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가 된 거죠. 더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흥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도 결국 오를 곳은 더 오르고 이게 아파트 부동산 땅이 되면은 빠질 곳은 더 빠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쁜 말로 양극화가 되는 것들이고 지금 평범한 말로는 다양화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싶네요. 네. 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각 업종별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제일 먼저 풀어주고 있어요. 네. 크게 5개가 있습니다. V형이 있고 또 U형이 있고 W형, S형 그리고 역-V형 이렇게 5개가 있는데 V형은 빠르게 좀 회복하는 유형을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이런 업종은 뭐 예를 들면 테마파크 아니면 뭐 미용실, 뮤지컬 공연 뭐 이런 지금 좀 침체됐던 근데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고 U형 완만하게 이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종들에는 뭐 해외여행 그리고 또 면세점, 뭐 성형외과, 노래방, 헬스클럽, 대형 마트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완만한 회복형에 해당하는 업종들이고요. 그리고 물결형이라고 해서 이제 W형인 경우는 뭐 대중교통이나 뭐 식당, 뭐 카페, 뭐 술집, 극장, 뭐 쇼핑몰, 백화점 뭐 이런 곳들을 이제 W 형태로 이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S형은 이제 가속형인데 이제 앞으로 더 흥할 업종이라는 거죠.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배송 그리고 뭐 캠핑 관련 그리고 국내 휴양지 및 호텔, 호캉스, 골프, 홈트 이런 업종들은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되면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역-V형인데요. 이거는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특수를 누렸던 그런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됨에 따라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 뭐 한창 유명했던 줌 같은 화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국내 여행이 막 붐이 일었었잖아요. 국내 여행도 이제 안정화되면 해외여행으로 또 돌아가겠죠. 그리고 뭐 사치품 시장, 자동차 극장, 가정용 가구, 대형 TV, 프로젝터 뭐 이런 것들, 이런 업종들은 이제 역-V형으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V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섹터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지금 바이러스 상황이 현재 그리고 끝났을 때의 미래를 모두 대비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이 섹터별 변화에 따라 내가 바이러스가 극심할 때, 극심하지 않을 때,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않은 사람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종별로 이제 이 책에서 각각 좀 이렇게 방향성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V자로 바로 올라가는 게 있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있고 또 꺼질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업종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4가지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있어요. 결국은 경제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V자인가 S자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대로 변화에 대한 것들도 한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가치가 바뀔 것인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요했는데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때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이제 V노믹스라고 여기서 명명을 했는데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방향성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내가 지금 해당되는 업종들, 그러니까 결국 업종을 유지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생 불가능한 업종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얼른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고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피봇이라고 하는, 이때 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번째 키워드는 레이어드 홈이에요. 저희가 다음 주에 신박한 정리에 이지영 대표님을 모실 예정인데요. 그 바쁜 분이 오세요? 네, 정말 핫한 인물께서 오시는데 지금 집방이라는 집에 관한 방송이 되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거 서울에는 우리 집이 없다? 그거는 이제 서울에만 집을 막 구하려고 하는데 사실 집이 자산을 증식하는 어떤 도구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인가 생각했을 때 서울집 너무 비싼데 우린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재산 유지하려고 여기를 내가 지키고 있어야 돼, 이 좁은 집을. 나도 그냥 마당이 있고 그다음 지하에는 막 홈시어터 만들고 운동실도 있고 서재도 있는 그런 집 뭐 가평이든 어디든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만든 곳이고 신박한 정리 매일 집에 있으니까 여기도 지저분하고 마음에 안 들고 막 우리 집 벽지가 이렇게 촌스러웠나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한샘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인테리어 관련 그런 물건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집에서 많이 사고 다 끄집어내서 정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 집에서 맞아요. 모든 것을 하니까. 진짜로 네. 이제 집에서 나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네. 정부에서도 그렇고 실제 코로나 걸릴까 봐 특히 어린 자녀들 있거나 그러면 또 아니면 학생 자녀들 있는 집안은 더 조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올해 좀 이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제 좀 갖고 있던 가전들이나 가구들이 좀 됐어요. 연식이. 그래서 좀 이제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차피 집에 계속 있는데 밖에 뭐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 돈 아껴서 뭐 이런 거는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저기 현백을 갔거든요. 어머, 현백에서 네. 가구 산 남자야? 대단하다. 아니, 그건 가전 사러 이제 오픈하는 곳이 싸다길래 갔는데 사람이 완전 돗대기 시장 마냥 코로나 전에 현백이 어디예요? 목동점에 갔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엄청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결제한 내역들을 이렇게 카페에 또 공유를 하잖아요. 이제 새 아파트 그 입주자 카페에 어마무시하게 지르는 거예요. 어마무시?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이제 집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집에 더 많이 투자하고 네.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주식 시장과 연계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트렌드들을 알 수 있었는데 보통 백색 가정은 이제 지금 뭐 이제 반대쪽 쪽이나 이런 것들은 초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 백색 가정은 이렇게 좀 완만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백석 가전 매출이 확 증가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LG전자 매출이 장난 아니고 실적 대박 났죠. 네, 그런 것들이.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있는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사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뭐 그 한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니까 주식도 좀 많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에 뭐 알파룸 뭐 이런 공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방송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실 줌실 뭐 이런 거냐 그런 게 필요한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쵸. 약간 뭔가 사회적인 공간이 된 거예요. 내 집의 일부가. 그러니까 내가 공개해야 되는 어떤 공간. 집은 완전한 사생활이었는데 그럼 그 공간은 조금 알파룸에 제대로 뭔가 오피셜한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아이가 둘인데 방송을 각각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도서관처럼 나는 방송실 작은 거 2개를 만든다. 뭔가 그런 필요가 생긴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실제 저희는 이제 고3, 고1이라서 네네. 둘 다 재택에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 방송으로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방을 각각 이렇게 해서 약간 소음을 뭐 줄인다거나.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실내 사이클을 샀거든요. 실내 자전거를. 네네. 그래서 18만 원 주고 큰맘 먹고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핫해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평소보다. 그렇죠. 제가 그거 장모님한테도 선물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선물했었는데 15만 원 전후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너무 필요하니까 산 거죠. 이런 식으로 집이 홈시어터도 되고 극장도 되고 홈트하는 곳도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화상 회의하는 것도 되고 요리도 하고 뭐 애들 하루 종일 있고 막 우리 모두가 하루 종일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집에서 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어드 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집의 기능, 표면적인 기능에다가 여러 가지 단계를 덧쳐서 좀 더 심화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트렌드를 계속 회사에서 저 리서처니까 조사를 해오고 있고 발표를 또 해요. 이런 트렌드 코리아랑 무관하게 저희는 이제 주택시장이긴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이게 반복돼요. 어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의식주잖아요. 네. 그렇게 반복이 돼요.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먹방, 그다음에 이제 집에 대한 방송, 준방,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그 옷에 대한 것들 하고 네.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보세요. 얼마 전까지 먹방이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미세하지만 확 부과될 때가 있고 쏙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 정확하게 이 집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이런 것들은요 한 4년 5년에 한 번씩 반복이 돼요. 네. 예전에 기억나세요?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네네. 그때부터 개수가 4번째씩, 그러니까 4년에 5년씩 한 번씩 계속 그런 방송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또 한 1, 2년 또 유행하다가 쏙 들어가고 또 먹방이나 옷방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더 진짜 쾌적하고 편리하고 내가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정말 커지고 있다. 네, 거기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은 자본주의 퀴즈라는 네.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왜 그 다독다독은 책 방송이면서 왜 이렇게 경제책을 많이 다루냐, 불만이다. 인문학을 다뤄달라. 네. 그런 얘기를 막 많이 항의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저희가 트렌디했던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밥벌이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은 좀 네. 포모라고 하죠. 나만 뭐 테슬라를 안 샀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소외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정보 속에서. 이 트렌드 속에서. 그래서 그냥 한 주라도 사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네. 두려우니까. 엔터테인먼트 주는 그냥 굿즈로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한 그래요? 주씩 자기 팬심에서. 네. JYP, 뭐 SM 이런 굿즈 개념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인스타그램을 봐도 제 20대 친구들의 그런 스토리? 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있잖아요. 하루만 딱 뜨는 그런 게시물. 그런 걸 보면은 뭐 주식을 샀는데 뭐 약간 그 주식 로고가 예뻐서 샀다. 그 회사 로고가 예뻐서 샀다는 등 아니면 뭐 올랐다는 등 뭐 아니면 내가 50만 원씩 모았었는데 그동안 내가 뭘 한 걸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주식을 샀으면 내가 하루에 50만 원을 벌 때가 있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좀 당황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정말 식당 가도 막 정말 주식 얘기가 또 많이 들리고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퀴즈는 어린애들이 무슨 그렇게 돈을 밝히고 뭐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못 써. 너희들은 좀 더 순수한 가치와 너희가 정말 열정적인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지 뭐 이렇게 돈을 밝히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르면 오히려 못 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른 아이들로 커가길 바라니까 돈에 대해서 좀 무지하게 컸다가 나중에 대학까지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해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주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흡수의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금방 배우는데 그렇지 않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속도가 점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순간의 선택이 진짜 10년을 좌우하는 것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지금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내가 저때 의사결정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은 뭐 강남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치. 서울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녀분들한테는 주식이나 부동산 교육을 자연스럽게 먼저 가르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무관하게 지금 트렌드들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직원들이 이제 20대가 2명이 있는데 달라요, 저랑. 그쵸.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저랑 먹으면 제가 다 밥을 다 사죠, 무조건.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이제 20대 후반이고 한 친구는 20대 초반인데 n분의 1을 하더라고. 나는 이게 되게 어색한 거야. 셋이 먹어도. 아니 그러니까 저 없을 때 자기들끼리 먹을 둘이 때. 먹으면. 제 있으면 제가 사는데.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참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난 이제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었더니 n분의 1이 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국룰이야. 결국 그것들도 자본주의 논리고 뭐 이렇게 자본주의 퀴즈의 하는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좀 책에도 나오지만 돈을 모르는 애보다는 돈을 밝히는 애가 오히려 더 자본주의 퀴즈도 적합하다는 거죠.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봐도 PPL 같은 거 하면 뭐 이제 그
놀면 뭐하니에서 이번에 되게 히트한 노래 나왔었잖아요. 그 싹쓸이가 굉장히 히트였는데 그때 네. 이제 뮤직비디오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럼 뭐 내가 과자 먹으면 돼? 뭐 내가 이거 마시면 되냐고 하면서 뭐 하나 입으면 돼? 꿀꺽꿀꺽 마시고 이거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뭐야, 광고를 저렇게 대놓고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밌네. 오히려 솔직한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기업은 저렇게 착한 일을 했다니, 혹은 저 기업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응원해줘야겠어. 돈줄을 내주러 가야겠다. 돈줄 내주러. 혼줄이 아닌 돈줄을 내주러 가야겠다라는 말을 하는 정도로 내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뭐랄까 논리들을 이용하고 생리를 잘 알고 자연스럽게 그런 광고도 자본주의 활동이라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도 또 내가 뭔가 협찬을 받는 거, 협찬 받고 싶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밝히기도 하고요. 그게 또 자랑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품을 제대로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써본 사람들이, 벌어본 사람들이 제대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어리숙한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거 가성비를 따지는 것들이 몸에 뱉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키즈들 같은 경우는 책에도 나오지만 비합리적인 소비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없는 것들은 안 사고 뭐 그런 것들이죠. 예. 되게 놀랬던 사례 중에 하나가 책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 그렇게 학생들이 태그를 달 때 협찬 환영 이런 태그를 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일반인들의 후기나 그런 감상평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정말 똑똑해지고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저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내 돈 내산하면서 이게 협찬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협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내가 너무 좋았으니까, 진심 좋았으니까 이게 협찬이었으면은 참 돈도 벌고 쓰기도 하고 나 진심으로 추천하기도 하고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김노사 인스타그램에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찬 환영합니다. 다독다독도 부탁합니다. 팔로워가 너무 적어. 저희 방송 나왔던 오종철 파라스타 인스타그램 가치 평가하는 회사잖아요. 한번 받아보셨어요? 네, 저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오, 그러면은 협찬 넣으셔도 됩니다.